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모닝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서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를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8세예요. 예, 건강하시죠? 네, 건강한데 눈이 안 보여서 문제라요. 주변에서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죠? 네.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바로 시카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워싱턴에서 올렸어. 워싱턴 DC 다녀오시고 네. 거기에서 많은 분들과 만나시고 네, 만나고요. 그리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어떤 현실을 좀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네. 그 다음에 시카고에 오셨습니다. 네, 예. 시카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러 오셨습니까? 주장, 말하기를, 우리들만 아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알아서 이거로 해결을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미국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지. 해방된 지가 수십 년이 됐구만은 아직까지도 일본서는 이렇다한 말 한마디가 없고, 대단한 망발만 해제치고, 과거의 죄는 묵사해놔놓고, 법률로 바꿔서 전쟁을 치려 한다. 그런 말을 할 때에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이 아파요. 어떠십니까? 최근 일본에서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뭐 보상 다 해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받은 보상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없습니다. 지그들이 민간인이 했다, 지그가 안 했다, 자꾸 이런 말만 하지. 와 그러나 하면 이 민간인이 할 짓이 아니라 군인들이 상대 안 하고는 그런 일로 저질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도 아니요. 전장터로 끌고 가서 결국 일본군의 그 군인들을 사기를 도우려고 전부 속이고 모집을 해가지고는 결국 일본군의 노예가 되어서 수십 년간을 해방되도록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참 그 짓밟히고 피 맺힌 그 한을 생각하면 그 누구가 그 심정을 알아주겠습니까? 이런데 지금 현재 일본 정부가 나쁘다 하지는 않아. 하나 과거에 천황 때에 이 일로 저질렀거든. 그랬으면은 현 정부가 들어섰으면 마땅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죄를 하면 그것도 배상이 붙는다 하지. 돈이 탐이 나서 한 건 아니에요. 사죄를 하게 되면 배상을 하게 되고, 배상을 한다면은 우리들이 뭐 돈을 뭐 주고 이고 가겠습니까? 지고 가겠습니까? 이러니 만약에 배상을 한다면은 나는 나와 같이 참 고역을 치르고 고통을 실어본 사람들한테 이걸 전체적으로 10원 한 장은 안 하고 도와주도록 하라. 희자들하고 앉아서 다 해결 다 제안놓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럼 지금 한국에서 나눔의 집에서 다 같이 생활을 하십니까? 나눔 집 안 있고 한 2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나눔 집에 이제 있다가 또 부산 내려갔다가 부산에 누가 계십니까? 부산에는 지금 형제가 안 들만 있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래서 내려갔다가 결국 눈이 안 보이니까 혼자 살 수가 없어. 이래서 지금 서울에 이제 정대협에서 날로 돌봐주고 정신대대책위원회 협의회에서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시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 할머니들이 이제 연세들이 다들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88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할머니들도 연세가 이만큼 많지 않습니까? 96세 되는 할매도 있고 제일 나이 작득하면 87세, 86세가 제일 나 작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80 넘은 사람. 예, 생존에 계신 분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십니까? 50 몇 명이 하더나 이런데 내가 나무 일에는 돼가지고는 별 관심을 안 두고 내가 하고 싶은 말로는
이래 다니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우리나라가 참 힘이 없어서 애군들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그거 수많은 우리 민족을 참 말할 수 없이 학살시키고, 그 당시에도 남자 청년들은 진용이다, 징병,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까지도 학도병이라고 끌고 가고, 그것도 또 부족해서 전역 강제 모집이라. 근데 이안부라 하는 소리는 내가 이거 우리들 신고하고 난 뒤로 이안부다 소리 들었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들 모집해 갈 때는 근로정신대로 했다고. 근로정신대 일본서 지금 전장을 치고 있으니까 군복은 맹그런 공장이다. 그러니까 내로 만약에 안 간다 하면은 일본을 반대한다. 이래서 반역자로 몰아서 전 재산을 몰수해 빼고 외국으로 추방시킨다고. 그러니 뭐 공장에 가는 거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이 공장이 아니고 일본군에 상대하는 공장이더라고요. 떠올리기 힘드시겠지만 당시에 몇 살이셨습니까? 그때 14살이지. 14살. 만으로 치면 14살이고 우리 나이로는 15. 15이었고 예. 형제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가족 사항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6형제인데 딸만 우리 엄마가 6밖에 없고 아들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내가 저거 하기 전에는 형들은 세 분은 출가했고 나는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밑에 동상 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혼자서 농사 지기가 힘이 드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다니는데 시국이 굉장히 시끄러워서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공부하는 걸 크게 뭐 저거 안 했거든. 그래 나는 이거 혼자서 농사 지을 나이 동상 볼 나이 힘든다고 학교를 그만두고 동상을 좀 돌봐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집에서 학교도 못 다니고 동상들로 이제 엄마를 위해서 돌보고 있었는데 14살 되던 해에 그래 전녀들 강제 모집이라. 그 가족들 중에서는 혼자 가셨습니까? 그렇지 혼자. 그래서 그 당시 고향이 어디셨습니까? 경상남도 양산. 양산. 예. 지금 바로 부산 옆에 양산. 예. 그래서 강제로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강제로 간 것이 대만서부터 시작해갖고 대만, 강동, 홍콩, 마라이시아, 스마트라. 그런데 마라이시아가 뭔진지 스마트라가 뭔진지는 모르겠으나마 내 머리 기억에는 간 곳이 마라이시아, 스마트라, 인도네시아, 자바, 싱가포르, 방콕이라는데 그 마지막에 해방되기 전에 그 놈들이 위안부라 하는 걸 없애려고 숨기려고. 그럼 그 간호원으로 이제 속이려고 이장을 하려고 제16군 병원에 우리들로 끌고 가가지고는 간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훈련을 해가지고는 이제 환자들은 이제 돌보게 됐거든. 네. 그래 해가 있었는데 일본이 지다가 보이기는 난중에는 전부 다 철거해비고 우리들은 뭐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결국 미군 프로가 돼가 미군 수용소로 갔잖아요. 가가지고는 조사를 해보니까 조선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는 그 수용소에서 수감대가 있다가 귀국선을 그것도 몇 달로 기다렸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비난민들 모두 배퇴하죠. 그 당시에 그렇게 여러 나라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게 부대가 이동하면 같이 그렇지. 한 부대하고만 같이 계속 계셨습니까? 아니면 부대도 옮겨 사단 본부라고 하더라고. 본부를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20년 밖에는 이제 전쟁을 치고 있고 그 뒤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이제 상륙을 하게 돼 있겠네로 이 본부가 가더라고요. 가가지고는 전장 치던 사람하고 교대를 하더라고. 전장 치고 친 사람하고 아는 군인하고 이제 교대를 해가 또 보내고 두르고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늘 따라다녔지. 그 늘 한 부대하고 다닐 때 그 당시에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하루에 몇 명의 정도 그거야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 그 거짓말을 할 기라요. 아침 이제 보통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와. 보통 때는 뭐 여사로 이래 뭐 하는데 일요일 날쯤 되면 아침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5시까지 줄로 서요. 줄로 서가지고는 제가 왔다가 나갔다 하기 바빠. 그러기에는 막 몇십 명을 치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토요일 날은 12시부터 시작, 저녁 5시까지. 그러면 이제 보통 날은 지금도 이제 뭐 준비도 하고 뭐 전장을 쳐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보통 날은 이제 그 일요일 날 못 나왔던 사람, 군인들,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그랬다. 네.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병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결을 하는 그런 죽을라고도 마음은 많이 먹었지. 안 죽어 집디다. 그것도 생명이라는 게가 참 뭐라고 말할까. 몇 번을 죽을라고도 마음을 먹어서나 그것도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디다. 이러니까 나중에는 먼저 포기하고 무지되기나 뭐 살아서 고향을 돌아가야 안 되겠나 하는 마음으로서 포기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대할 때가 상당히 힘이 들었지만은 난지게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다고. 기계적으로 저 사람들은 뭐 저거가 하지만 우리들은 영판 뭐 금방 기계적으로 뒤갔다 나왔다, 뒤갔다 나왔다, 뒤갔다 나왔다.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되고 나서 막상 집에 가서 가족들 만나고 싶었지만 어떤 여성으로서 수치심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또 망설여지지 않던가요? 그거로 말로 못해요. 다 집안에서는 일본 가가지고 공장에 있는 줄 알지 그런 데 갔다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지. 이러니까 집에서 와도 일본 있다가 왔다 했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말로 안 했다입니까? 안 하고 숨기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22살 때 그때 들어가가지고 나오니까 22살이라 하더라고요. 8년째 난다 하더라고요. 몇 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지 이런데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전녀로서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집안에서 이제 시집을 보내려는데 어떻게 그 몸으로 시집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안 가려고 이러시니까 아무래도 가야 된다 하는데 엄마 자때도 하소연을 했어요. 공장이 아니고 사실 이러한 데더라. 이런데 내가 누를 신세로 망치려고 시집을 가겠느냐. 그러니 엄마도 거짓말을 하더라고. 세상 그럴 수가 어딨냐. 사람으로서 그러지 못할 길 아니겠느냐. 그래도 그런 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결국 엄마만 알았지. 친척도 모르고 다 몰랐지요. 다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뭐 어머님도 죽어서 저승 가서 자석 관리 잘못했다고 조상들 만에서 뭐라 하겠노 샀더만 거기 합병이 돼갖고 합병으로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뭐 형제들은 있지만도 다 지금 살림살이를 하고 혼자서 이제 젊을 때는 뭐 참 못할 짓 없이 버리고 하니까 살았는데 이제 늙고 병이 들어도 첫째 다른 데가 아프면은 괜찮겠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도저히 혼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평생 혼자 지내셨어요? 그렇지요, 혼자. 예. 네. 남자를 하면 진절이 나요. 지금 후세대들한테 가장 알리고 싶은 메시지가 어떤 겁니까? 첫째는 전장이 없어야 돼. 평화의 나라, 전장 없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돼서 전쟁 없이 평화의 나라가 돼서 후세들이 우리들과 같은 일에 안 당토록 참 평화롭게 잘 자라도록 협력을 해주면은 제일 좋겠고 하루 빨리 일본 정부가 뉘우치 가지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쳐서 명예회복만 시켜주면 네. 억울하게 너희들이 돈벌이를 갖다 소리를 하지 말고 우리들이 했다 명예회복만 시켜주면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뭐,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해주면은, 제일 좋겠고, 우리나라도, 우리 정부도, 이때 그정 못 해준 것도 얼마나 저거 하겠습니까? 이런데,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일본 선언은 우리들 핵을 다 지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빠졌다. 이러기는 어디다가 말로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그 대통령도 죽고 없으니까 정말 이제 따님 대통령이 안 되었습니까? 이러니까 다 같은 여성으로서 아버지가 못다한 것을 따님이 들어서 하루 빨리 우리들 해결을 지어주면 좋겠다. 할머니 그림 잘 그리시던데요. 그림은 어른이 또 1학년 그림은 그치. 그때마다도 눈이 좀 밝으니까 그림도 그리고 했지만 뭐 지금 사람 얼굴도 몰라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남은 시간 동안 여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남은 시간에는 뭐 하루 빨리 이게 해결이 나서 평화롭게 좀 평안하게 좀 살다가 자는 잠에 뚝 떠났으면 제일 좋겠고 또 내가 이래 우리들이 이래 다니다 보니까 이 전쟁 당한 나라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많고 베트남 같은 데는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같이 오진 데가 많더라고. 그래 거기서도 자녀들이 난 것도 있고 이래 고생하는 거를 볼 때에 우리들은 이제 아니구나.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로 도울까? 보상이 나와야 좀 도와주겠는데 그것도 안 되겠고 이래서 나비같이 헐헐 날아다니면서 나비 기금을 맹글어서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여러 사람 힘으로서 나비 기금을 모아갖고 저 사람들로 다소가마 좀 보호해주면 어떻겠노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 안 할래 했더만은 거기가 참 저기 좋더라고. 이래가 학생들까지도 막 전부 나서서 모두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나비 기금. 네. 그래가 이제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일본서도 이제 일본 정부가 나쁘지 국민들이 나쁜 건 아니거든. 그리고 국민들도 많이 도와줘요. 나비 기금에 만약에 여기 시카고에서 누가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참여를 하려고 하면 이제 나비 기금을 이제 모으는 거는 이제 책임자들 있잖아요. 네. 그 이제 우리들은 이제 이래 해두고 그래 나는 이제 해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이제 인원을 하면은 이래 네. 하면 된다. 그럼 정신대 대책협의회나 아니면 그렇지.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나비 기금 이렇게 찾아보면은 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다 나와 있지. 다 나와 있어요. 예. 정신대 협의회 지금 책임자 그 지금 내가 같이 와가 있거든요. 나 지금 얘기하도 다 들을 겁니다. 오늘 할머니 너무 긴 시간 너무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살아계신 동안에 정말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래 참 말하기도 말하면서 하고 나면 가슴 아픈 거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알아가지고 일본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도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 지으니까 우리 개인으로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전 세계가 나서서 일본을 압력을 좀 넣어서 니가 이렇게 해놔놓고는 못 본 짓해서 되겠나 이러니까 이거 빨리 해결을 지어라. 이래 좀 홍보를 좀 해서 그 사람들 억압을 좀 눌러주면은. 그래서 오늘 미국 오셔서 예, 이렇게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워싱턴 DC 가셔서 이런 내용 다 말씀하시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예, 할머니 오늘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네.